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저는 그냥 평소에 그냥 넘어가는 날이었는데요. 그 앞에 방송에 나왔던 김겸주 리포터가 산타 모자를 이렇게 선물을 줘서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우세요. 좀 어색하네요. 산타 모자를 쓴 김에 오늘 방송은 크리스마스 기분 내는 사진부터 해볼까 합니다. 사진 보시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 뒤에 건물을 보니까 예. 알 것 같은데 제주시 관덕정이네요. 네, 이곳에 분수대가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제주시 원도심이 북적북적하던 시절의 연말 풍경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분수대에 큰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큰 별도 있는데 아마 신제주가 개발되기 이전 시기에는 이 관덕정 일대가 제주시 중심이었고 분수대에 이렇게 큰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장식도 했던 모양인데요. 사진 보시면 관덕정 주변에 차들도 많이 보이고요. 저렇게 사람과 차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큰 크리스마스 장식도 한 것 같죠. 그러던 이곳 관덕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달라졌죠. 그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오른쪽 사진을 예. 보면 이제 분수대가 사라졌고 예. 그 공간을 넓게 활용해서 공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수대 없어졌죠. 제주 목 관할을 복원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분수대 앞에서 약속을 잡거나 하는 일도 없어지고 또 분수대에서 기념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도 계셨는데 그 직업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2월에 하는 입춘구 때나 한 번 가보는 곳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는데요. 확실히 이곳 관덕정일 때는 행사가 없으면 정말 한적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분수대 장식 사진 보면서 지금은 원도심에 저렇게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내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제주시 원도심을 둘러보았는데요. 딱 한 곳 발견한 곳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오른쪽 사진은 네. 탐라 문화광장이죠. 네네. 여기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네요. 네, 제주시 원도심 칠성공 주변에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곳이 덜어 있기는 했는데요. 제 눈에 띄는 곳은 바로 동문시장 길 건너 동문교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더라고요. 전 옛날 사진, 왼쪽 사진 따라하기로 일부러 밤에 가서 이곳을 찍어봤는데요. 그런데 동문교는 밤에 저렇게 조명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불을 밝히지는 않았더라고요. 이곳 탐남문화광장은 동문로타리라고 불렀던 곳이죠. 동문로타리도 없어지고 광장으로 변했고 동문시장에는 관광객들 덕분에 북적거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그 연말 크리스마스 장식을 저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는 세상이 어수선해서 분위기를 못 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우리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도 연말 분위기를 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방송했던 사진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고 다시 보면 좋겠다 싶은 사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되새김입니다. 준비한 사진 보시죠. 네. 네, 멀리 성산일출봉이 예. 보이는 어느 밭의 사진인데 예. 밭담 이야기 할 때 봤던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정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밭담 사진에서 크게 배운 게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져왔습니다. 일단 사진 보시면요. 저 밭 가운데 둥그렇게 돌담이 둘러져 있는데요. 저렇게 둥그런 밭담을 가운데 하는 것도 특이하고요. 그 중심으로 밭들이 여러 나눠져 있는 것도 참 재미있다 싶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저 밭담 보면서 제주도의 밭농사 전체를 읽어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서민생활사 연구자이신 고강민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이 이 사진 보시고 제주 속담에 내 귀가 발라서 부재여 라는 말이 있다 하시면서 밭 4개가 반듯하게 있는 집이 부자다라는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밭 4개가 보리밭하고 조팥이나 메밀밭 그리고 초랏, 새밭 이렇게 4개의 밭을 다 갖춘 집이 부자였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 개발되기 이전의 원초 경제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4개의 밭이었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용도에 따라
각각의 밭담을 저렇게 두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먹을 꼭 필요한 식량이었던 보리와 조나 메밀 이게 두 개의 밭이 필수였겠고요. 또 농사의 큰 노동력인 소 먹일 사료, 그러니까 초를 키우는 초랏 이것도 필수겠죠. 또 해마다 초가집 지붕을 이어야 하는 새를 키우는 새왓 이것도 꼭 필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밭이 다 있는 집이 부자였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 사진이 다시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저렇게 밭담 경계를 한 것이 저 밭 하나하나가 당시 필요한 보리와 초랏, 새왓 등 용도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진 찍었나 싶었는데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옛 사진에 밭이 보이게 되면 무엇을 심었나 유심히 보게 되는 그런 사진본이 좀 늘었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 사진도 같이 보시죠. 네. 네, 이 사진은 밭담 위에 저 지푸라기를 올려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진의 저 밭담으로 나뉜 왼쪽, 오른쪽 두 밭은 각각 밭이 용도가 다르니까 저렇게 밭담을 경계로 나눴을 것이고요. 근데 그 위에 지푸라기 묶음을 저렇게 올려둔 것인데요. 이야기도 고강민 선생님이 쓰신 도리 민속지라는 책에서 배웠는데요. 이 사진은 1997년 한경면 신창리 바닷가에 있는 새왓 돌담 사진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새왓은 앞에 말씀드렸죠. 해마다 초가 지붕을 새로 덮기 위해서 키우는 밭. 이 새왓의 돌담에 작은 집 묶음을 얹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집 묶음이 하나의 표시인 셈인데요. 일단 이 집 묶음을 아리아를 써서 촘이라고 하는데 이 촘이 돌담에 얹혀 있으면 이 밭 안에는 소를 들여보내지 말라는 이런 뜻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 주인이 자기 밭에 새를 키우니까 방목하는 소가 들어와서 새를 뜯어먹지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저렇게 지푸를 올려놓은 거죠. 저같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저렇게 지푸라기 돌담에 올려놨구나 정도로 지나쳤을 텐데요. 저 참이 뜻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것을 배운 후에는 또 돌담에 올려져 있는 표시가 뭔지 또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방송 덕분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 올해 보셨던 사진 중에 사진 자체가 역사인 사진도 있는데요. 그 사진도 같이 보시죠. 네, 새 사진은 같은 예. 장소를 시대별로 봤던 사진이잖아요. 네. 제주 농업의 변천사 같은 사진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서귀포시 효돈동 밭의 60년 역사를 딱 이 새 사진으로 말해주는 건데요. 왼쪽 사진은 내기가 발라사 부자였던 시절 1960년대의 밭 모습이고요. 가운데 사진은 1970년대 효돈동이 본격적으로 밭을 관귤 과수로 만들었을 때 보시면 돌담의 자리에 방풍림이들이 섰고 그다음에 밭은 잘 정리된 감귤나무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오른쪽 사진 보시면 같은 곳이 비닐하우스 귤밭으로 변해버렸네요. 일단 이추룩변한 거 보현수가 저 왼쪽 사진과 가운데 사진은 아버지가 재직이 오름에 올라가서 효도운동 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두 사진은 각각 다른 필름 처리에 있어서 같은 곳인지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왼쪽 사진 보다가 어디서 봤던 사진이네 해서 뒤져서 두 사진을 연결해 보니까 똑같은 곳을 시간차를 두고 아버지가 찍으셨더라고요. 저는 신나서 지금 모습을 담은 오른쪽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일대의 변화를 사진으로 말 수 있는 게 굉장히 뿌듯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왼쪽 사진을 옛날에 찍었던 걸 기억하시고 가운데 사진을 같은 방향으로 20년 후에 찍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곳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또 찍어보면 또 어떤 변화가 또 어떤 역사가 있을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로 오늘의 제주 구석구석을 기록해 두면 이것이 과거가 연결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진 기록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옛 사진의 지금 모습을 따라하기는 꼭 누구나 다 시청자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죠. 10년, 20년 전 기억할 만한 사진 기록이 있다면 그 모습에 지금 같이 따라 찍고 나란히 놓고 보면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떤 딸아기 사진도 찍어봅서 그런데요. 예. 또 딸아기가 아닌 옛 지도로 딸아기 했던 사진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네. 네, 왼쪽이 차기도 주변의 예. 옛날 지도고 오른쪽은 그곳의 최근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거네요. 네, 저도 옛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기 할 줄을 전혀 몰랐는데요. 왼쪽 지도는 1750년경, 그러니까 2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해동지도 제주 3년도의 일부인데 저 지도 짙은 노란색 배경의 부분을 보시면 한자로 고산이라고 쓰여 있는 오름이 보일 거고요. 바로 거기에 수월봉이고 그다음에 차기포, 당산봉 이렇게 보이실 텐데 지금의 고산리 자근의 포구가 당산봉이고 거기에 옆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그려져 있는데 저게 바로 이 지금의 와도, 눈섬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사다리꼬리 섬이 차기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지도가 대충 그려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이곳 지구경에 와서 따라하기를 찍어보니까 저 섬을 그대로 지도에도 그려놓은 것이더라고요. 제 사진 보면 맨 왼쪽에 당산봉, 그 멀리 수월봉, 그다음에 그 와도, 그다음에 그 이 대섬, 그러니까 차기도 이렇게 보이실 텐데 딱 봐도 이 두 개 따라하기가 확실히 맞은 것 같죠. 왼쪽 사진 옛 지도가 단순히 붓으로 윤곽을 그리기도 했지만 이곳 지구형을 정말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지금의 사진과 같지 않을까 네. 예,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과 같은 옛날 지도도 발품을 팔아서 저렇게 그렸을 텐데 그것이 제가 발품을 팔면서 제주를 사진으로 찍는 것과 같은 심경이겠다 싶어서 이 지도를 그린 분과 교감이 생기기도 했는데 예, 그래서 이 지도를 따라한 것이 올해 방송에서 또 중요한 그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이렇게 다양한 사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